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코디언 3.0 공식 출시 웨비나 발표를 맡은 멘텍솔루션 김범승입니다. 먼저 주요 기능 소개와 데모 시연에 앞서 최근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이 마주한 주요 변화와 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를 도입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숨가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은 역설적으로 인적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운영 복잡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모델 학습과 서빙을 위한 AI 워크로드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랫폼은 단순히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한 역할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능력이 이제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과 인프라의 변화 중심에는 늘 아코디언이 함께 왔습니다. 과거 아코디언 1.0이 쿠버네티스를 웹 기반 콘솔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했고, 아코디언 2.0이 기업들의 멀티 클러스 확장과 안정적인 데브옵스 배포 자동화를 책임지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을 리드해갔다면 이제 시장은 또 한 번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는 아코디언 3.0은 바로 이러한 운영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화면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의 3.0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밑단의 하드웨어 인프라 영역은 베어메탈과 가상머신, 퍼블릭 클라우드는 물론 AI 가속화를 위한 GPU까지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그 위로 컨테이너 런타임과 네트워크 스토리지 플러그인을 포함한 표준 쿠버네티스 코어 엔진을 구성하고 플랫폼의 핵심인 아코디언 플랫폼 레이어의 혁신적인 기능들을 집약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규모 분산 환경에서도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스트 클러스터와 멤버 클러스터를 완벽히 분리했습니다. 파편화된 쿠버네티스 버전까지 유연하게 수용하는 진정한 멀티 클러스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와 장애 예측을 지원하는 AI 옵스 엔진을 플랫폼 내부에 인식하여 단순한 관리 도구를 넘어 지능형 자율 운영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최상단에 위치한 기존의 웨버스 DB와 같은 데이터 웹 서비스부터 복잡한 AI 학습 및 추론 워크로드까지 기업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끊김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혁신을 바탕으로 구현된 아코디언 3.0의 세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입니다. 실시간 이상 탐지와 현재적인 장애 예측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낭비 없는 AI 워크로드 관리를 위한 GPU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대화형 AI 챗봇이 플랫폼 내부에 탑재되어 운영자의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 편의성입니다. 각 인프라 환경에서 실행되는 서비스의 특성이 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 추론이나 웹 서비스 혹은 개발과 운영 환경 등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코디언 3.0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분리된 다양한 환경의 클러스터들을 한층 더 유연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중단 고급 배포인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는 물론이고 배포 승인 및 보안 게이트키핑 단계까지 플랫폼 내에서 완벽하게 지원하여 배포와 운영의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 관제입니다.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재설계된 직관적인 위젯과 맞춤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단순한 인프라 지표를 넘어서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투엔드 서비스 추적까지 완벽한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시연했습니다. 자, 이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아코디언 3.0의 주요 기능들이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의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네 가지의 데모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한 통합 운영 환경입니다. 오프닝에서 아코디언이 3.0이 호스트 클러스터와 멤버 클러스터의 역할을 완벽히 분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의 세부 아키텍처를 보며 그 세부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위치한 호스트 클러스터는 전체 인프라를 지휘하는 중앙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운영자와 개발자는 이 호스트의 API 게이트를 통해 인증을 거치고 그 아래에 위치한 멀티클러스터 컨트롤러와 보안 정책 엔진을 통해 여러 환경에 분산된 클러스터들을 일관되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멤버 클러스터는 실제 비즈니스 서비스가 구동되는 공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존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새로운 AI 워크로드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멤버 클러스터 내부에도 모니터링, 로깅, CI/CD 파이프라인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워크로드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각 멤버 클러스터가 중앙에 통제 없이도 운영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설계된 멀티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어떻게 일관된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특히 호스트 클러스터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장애 상황에도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지 지금부터 데모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멀티 클러스터 관리 역량과 호스트 클러스터 장애 발생 시 멤버 클러스터의 독립적인 제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 호스트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 멤버 클러스터가 독립적인 콘솔을 통해 배포된 자원을 어떻게 끊김없이 유지 관리하는지 순서대로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트 클러스터의 마스터 IP의 3만번 포트를 통해 아코디언 콘솔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가장 처음에 마주하는 글로벌 모드 화면에서 현재 연동된 전체 클러스터 목록과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데모에서는 호스트 클러스터와 멤버 클러스터를 각각 하나씩 구성해 두었는데요. 이번 시연에서는 동일한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준비하였지만 서로 다른 버전의 쿠버네티스 환경 또한 지원을 합니다. 아코디언 3.0은 이처럼 인프라 상황에 따라 버전이 파편화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에서 유연하게 통합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편의상 이 호스트 클러스터의 메인 콘솔을 호스트 콘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재 호스트 콘솔에서 글로벌 모드를 해제하면 호스트 클러스터의 상세 대시보드가 나타나며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왼쪽에 배치됩니다. 여기서 좌측의 클러스터 선택 메뉴를 이용하여 등록된 다른 클러스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멤버 클러스터를 선택하면 호스트 클러스터와 동일하게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즉, 중앙 호스트 콘솔 한 곳에서 모든 클러스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멤버 클러스터의 카탈로그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카탈로그를 배포하는 이유는 호스트 콘솔에서 멤버 클러스터의 카탈로그를 배포한 뒤 장애로 인해 호스트 콘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멤버 클러스터 콘솔을 통해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준비된 톱캣 카탈로그를 생성한 뒤 배포하기를 누르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빌드 및 배포가 실행되며 해당 리소스들이 멤버 클러스터에 정상적으로 안착합니다. 이처럼 호스트 콘솔을 통해 멤버 클러스터의 리소스들을 문제없이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호스트 클러스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멤버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아코디언 2.0에서는 호스트와의 통신이 끊어지면 멤버 클러스터의 상태 확인이나 자원 제어가 어려웠습니다. 아코디언 3.0은 이를 개선하여 멤버 클러스터 전용 독립 콘솔을 제공합니다. 시연을 위해 호스트 클러스터의 VM 전원을 내려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마스터 IP의 3만 번 포트로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중앙 제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멤버 클러스터 마스터 IP에 3만 1000번 포트로 직접 접속해 보겠습니다. 호스트 장애 여부와의 별개로 멤버 클러스터 자체에 독립된 웹 콘솔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메뉴로 이동을 해보면 조금 전 장애를 일으키기 전에 배포했던 톰캣 카탈로그 리소스들이 아무런 영향 없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제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코디언의 멀티 클러스터 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쿠버네티스 버전의 파편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은 물론 호스트 장애 시에도 멤버 클러스터의 독립적인 생존력과 제어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데모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번 아코디언의 독립적인 아키텍처 구조 덕분에 예기치 못한 장애 상황에도 서비스 유연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수의 클러스터의 환경을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환경 위에 서비스를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포하냐는 것일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성을 극대화하는 무중단 고급 배포인 블루그림, 카나리 배포와 이미지 설명을 통한 보안 강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하거나 서비스를 배포할 때 운영자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다운타임과 예기치 못한 오류일 것입니다. 서비스 중단이 없는 매끄러운 업데이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이러한 배포의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블루그린 배포와 카나리 배포와 같은 고급 무중단 배포 기능을 플랫폼 내에 기본적으로 내재화했습니다. 복잡한 스크립트와 이제 외부 도구 없이도 아코디온의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신규 버전의 트래픽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안전한 롤백이 가능해 배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하지만 배포가 아무리 쉽고 편했다고 하더라도 보안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최근 컨테이너 환경을 노린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변조된 이미지가 운영 환경에 배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코디언은 이미지 서명 기능을 통해 철저한 보안 게이트를 제공합니다. 운영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띄우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나 시스템이 서명한 검증된 이미지만을 배포하도록 통제합니다. 이를 통해서 악의적인 코드가 섞인 이미지의 실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인프라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자, 그럼 아코디언 내에서 이미 서명을 통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블루그림 및 카나리 배포 방식으로 안전하게 무중단 배포하는 전체 과정을 준비된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아코디언 3.0에 새롭게 추가된 이미지 서명 보안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코디언 2.0 버전에서는 이미지 레지스트리 자체에서 서명을 생성하는 기능만 제공했던 반면 아코디언 3.0부터는 클러스터 배포 단계에서 보안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더해졌는데요. 사용자가 미처 검증되지 않거나 서명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해 카탈로그를 배포할 때 위반 사항을 이벤트 로그로 기록하거나 배포 자체를 원천 차단하여 플랫폼의 보안성을 높여줍니다. 클릭 몇 번으로 보안 설정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안전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설정은 이미 화면을 보다시피 클러스터 환경 설정 메뉴의 이미지 서명 보안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면 체크 모드와 적용 범위를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 모드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두 가지 검증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서명되지 않은 이미지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배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실행 거부 방식, 그리고 서명되지 않은 이미지가 포함되더라도 실행 후의 위반 사항을 이벤트 로그에만 기록하여 모니터링하는 로그 기록 방식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보다 강력한 보안 검증을 위해 실행 거부 모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이 적용될 범위를 지정합니다. 클러스터 전체 레지스트리에 일괄 적용하거나 특정 네임스페이스만 타겟팅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한 뒤 서명 검증을 수행할 대상 레지스트리를 지정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면 앞서 지정한 이미지 사인 네임스페이스에서 유저 레지스트리에 서명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해 배포를 시도할 경우 클러스터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서명되지 않은 이미지를 배포했을 때 어떻게 차단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해 카탈로그 메뉴로 이동하여 카탈로그를 생성합니다. 수량 관계상 카탈로그 생성과 배포 단계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Git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이 빌드된 버전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진행합니다. 우선 의도적으로 빌드된 이미지에 서명을 누락한 채 배포 승인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승인 요청은 아코디언 3.0에서 새롭게 개편된 승인 메뉴를 통해 한눈에 파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대기 중인 승인 태스크에 검토하기를 누르면 방금 배포한 카탈로그의 파이프라인 화면에 승인 태스크로 바로 이동합니다. 승인 프로세스를 진행하자마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명되지 않은 이미지라는 위반 사유와 함께 배포 자체가 즉각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 검증 단계에서 배포가 원천 차단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카탈로그 배포를 실행하여 이번에는 정식 이미지 서명 절차를 완료한 뒤 승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실행된 후 승인 단계까지 진행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레지스트리에 가서 유저 레지스트리에 현재 빌드된 이미지를 찾으면 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파이프라인의 승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전과 달리 이미지 서명이 안전하다고 검증되었고,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파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배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코디언 3.0의 이미지 서명 보안 기능을 활용하면 관리자가 승인하고 검증한 안전한 이미지인지를 플랫폼 내에서 판단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아코디언 콘솔에서 고급 배포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복잡한 야물 설정을 일일이 수정하지 않아도 UI상에서 카날이나 블루그린 배포를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클릭 몇 번으로 무중단 배포를 진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롤백하는 편리한 과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콘솔 내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메뉴로 이동하여 고급 배포 전략을 적용할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상단의 고급 배포 전략 탭을 클릭합니다.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원하는 배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아코디언 3.0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제공합니다. 9버전 블루와 새 버전 그린 환경을 완전히 구축한 뒤 트래픽을 한 번에 전환하는 블루 그린 방식, 그리고 9버전과 새 버전을 동시에 띄운 뒤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분산하며 안정성을 검증하는 카나리 방식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안정적인 점진적 전환을 위한 카나리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포 방식을 선택한 후에는 대상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배포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배포의 기준이 될 워크로드와 이와 연결된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토 스케일링이 설정되어 있다면 HPA까지 한 번에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배포 옵션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 항목인 운영 인그레스 설정은 외부 트래픽을 분배할 HA 프록시 인그레스를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선택할 인그레스는 앞서 지정한 기존 서비스 리소스 및 라우팅 경로와 정상적으로 매핑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준비된 인그레스가 없다면 옆에 있는 인그레스 생성 버튼을 통해 즉시 생성과 매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카나리 설정에서는 인그레스가 분배할 트래픽의 가중치를 조절합니다. 구버전인 액티브와 새 버전인 프리뷰로 유입될 트래픽 비율을 슬라이더를 통해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양쪽에 동일하게 50%씩 분배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의 헤더 및 쿠키 설정을 활용하면 특정 조건이나 값을 포함한 요청만 프리뷰 버전으로 라우팅하는 조건부 세부 제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설정에서는 이전 버전의 리소스를 몇 개까지 유지할지 설정하여 추후 안정적인 롤백 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새 버전으로 최종 승격 시 결제를 거치도록 승인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이니셜라이징 단계를 거쳐 릴리징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와 동시에 하단에 버전 이력이 생성되며 전략 배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포하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카나리 리소스 세트들이 배포되면서 새 버전을 부여받고 하단의 트래픽 분배 룰 정보에 기존에 설정한 대로 50%씩 트래픽이 나뉘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래픽 흐름은 모니터링의 서비스 관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맵을 확인하면 V1, V2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트래픽이 분배된 것을 볼 수 있고 서비스 탭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청이 반반 나눠져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버전의 트래픽이 유입되면서 서비스 안정성이 검증되면 승인 버튼을 눌러 해당 버전을 최종 승격시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트래픽은 온전히 새 버전으로 100% 전환됩니다. 새 버전을 배포한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롤백을 고려하실 텐데 버전 이력에서 이전 버전 보기를 클릭하면 토글이 확장되며 과거 이력들이 나타납니다. 고급 옵션에서 지정한 유지 개수만큼 이전 버전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새 버전에 트래픽이 흘러 들어가는 도중이라도 문제가 감지되면 복원 버튼을 눌러 즉시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클릭과 동시에 인그레스 라우팅이 구 버전으로 즉각 복구되므로 서비스 중단 없이 트래픽을 안전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코디언 3.0의 고급 배포 전략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명령어 없이도 UI상에서 직관적이고 안전하게 무중단 배포를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롤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데모를 통해 보신 것처럼 이번 아코디언에서는 개발의 민첩성과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강력한 보안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완벽히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견고하게 인프라를 구성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배포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배포를 마친 이후에 서비스가 운영 도중에 사용자로부터 특정 기능이 너무 느리다거나 결제 오류가 난다는 불만이 접수된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컨테이너가 얽혀 통신하는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에서는 이것이 인프라 단의 문제인지, 특정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DB 병목 때문인지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잡한 추적 과정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이어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직관적인 맞춤형 대시보드와 함께 엔드-투-엔드 서비스 추적을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관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환경에서는 인프라 담당자는 CPU나 메모리 지표만 바라보고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만 뒤척이면서 서로 원인을 찾기 위해 중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워진 아코디언은 이러한 소모적인 과정을 없애고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계층을 하나의 화면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통합 관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 세계 표준이 오픈 텔레멘터리 기반으로 설계돼서 이기종 환경에서도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자 맞춤형 위젯 대시보드입니다. 운영자나 개발자가 각자 역할에 맞게 필요한 지표, 위젯만 골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신만의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가 있어 서비스 상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외부 익스포터와 손쉽게 연동할 수가 있어서 높은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복잡한 다양한 인프라 환경의 지표까지도 하나의 화면에 통합해서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트롤 플레인 모니터링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클러스터의 심장 부인 API 서버, 스케줄러 등 컨트롤러 플레인의 이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가시화해서 인프라 전체의 안정성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워커드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GPU 모니터링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용 효율을 위해 요즘에는 단일 GPU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슬라이싱 GPU 환경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단 하나의 자원 누락도 없이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U 자원 사용량과 할당 상태를 파드나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할 수가 있고요. 비용과 성능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는 E2E, 엔드-투-엔드 서비스 거측인데, 사용자의 최초 접속부터 웹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이르는 전체 경로를 저희가 토폴로지 맵으로 그려냈고요. 병목이나 오류 발생 지점을 즉시 확인해서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듯이 장애의 진원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준비된 데모를 통해서 이 강력한 통합 관제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나 문제 요소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아코디언 3.0에서는 이러한 모니터링 영역의 대대적인 개선과 기능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시연에서는 그중 가장 핵심적인 4가지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기능은 시스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메뉴 하위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이상 파드 영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파드의 개수와 대상을 짚어줍니다. 여기서 이상 파드란 현재 펜딩 상태인 파드를 의미하며 상단 텍스트로 총 개수를, 하단 아이콘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보여줍니다. 육각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파드의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 및 파드 시각화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각 노드의 CPU, 메모리, 디스크 상태와 파드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드명과 해당 노드에 배포된 파드 개수가 표시되며 아래 리소스 막대를 통해 자원 사용률을 보여줍니다. 좌측부터 순서대로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을 나타내며 0에서 60%는 초록색, 60에서 80%는 주황색, 80에서 100%는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사용률을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정확한 퍼센트 수치를, 클릭하면 해당 노드의 상세 정보 슬라이드가 열립니다. 노드 정보 아래에 위치한 육각 아이콘들은 해당 노드에 배포된 개별 파드를 나타냅니다. 이 역시 색상을 통해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녹색은 정상, 주황색은 확인 필요, 붉은색은 즉시 조치가 필요한 동작 불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이콘에 커서를 올리면 파드명, 네임스페이스, 자원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 시 상세 슬라이드가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상세 슬라이드에서는 파드의 정보, 매트릭, 로그, 터미널 접속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파드 정보 탭에서는 클러스터 전체 파드의 상태, 자원 사용률, 재시작 횟수를 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파드명, 노드,
네임스페이스, 상태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컨트롤 플레인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에 컨트롤 플레인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API 서버, etcd, 컨트롤러 매니저, 스케줄러, 코어 DNS, 쿠블렛, 쿠베프로시 등 쿠버네티스 핵심 구성 요소들의 상태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API 서버 화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0일간 API 서버가 정상 응답한 비율이 목표치인 99%를 달성하고 있는지, 혹은 API 서버가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작업이 몇 개인지 등 세부 지표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스텀 대시보드 기능입니다. 기존 아코디언 버전에서는 기본 제공되는 대시보드만 사용해야 했지만 3.0부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표만 모아 직접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커스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의 대시보드 메뉴에서 생성,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위젯의 배치와 크기 조절이 자유로워 원하는 화면을 쉽게 구성할 수 있고, 불필요해진 위젯은 간편하게 삭제하거나 새로운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역 차트, 도넛 차트, 도넛 및 라인 차트, 라인 차트, 원형 차트, 탑 차트 등 총 6가지 위젯을 지원하며 위젯 종류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직접 라인 차트 위젯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수집된 매트릭을 가져올 서버를 아코디언 내부 서버 또는 외부 서버로 지정합니다. 이 커스텀 대시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 정의된 지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배포한 별도의 익스포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롬QL 쿼리가 있다면 아코디언 대시보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아코디언 기본 지표가 아닌 별도 익스포터를 통해 수집된 지표로 차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위젯을 생성한 후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조절하여 대시보드를 완성한 다음 저장을 하고, 이처럼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 시각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비스 관측 기능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MSA로 전환되면서 많은 이점을 얻었지만 서비스가 잘게 나뉘다 보니 지연이나 에러 발생 시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 아코디언에서는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한해서만 APM 기능을 제공하여 문제 파악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를 대폭 보완하고 개선한 것이 바로 서비스 관측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오픈 텔레멘트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장애 구간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서비스 맵을 통해 연관된 서비스 간의 호출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필터로 원하는 조건의 서비스 정보만 선택할 수 있고, 우측 지표 화면에서는 실시간 탑5 요청 수, 오류 비율, 응답 시간, 트레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단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 트레이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서비스 맵으로 돌아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트레이스 외에 전체 트레이스 내역을 보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트레이스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트레이스를 클릭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00번대 에러가 아닌 500번대 서버 에러의 경우 트레이스의 상세 슬라이드에서 즉시 관련 로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단 로그 탭을 통해서 그동안 발생한 로그들을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고비용 GPU 자원의 효율적인 아키텍처와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AI 워크로드용 GPU 통합 모니터링 기능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아코디언 3.0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자원 점유율이 높은 GPU의 운영 모드별 할당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노드부터 파드 단위까지 추적하는 드릴다운 역량을 제공합니다. 먼저 GPU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메뉴에서 시스템을 클릭하고 GPU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개요 대시보드가 첫 화면인데 상단의 요약 패널에서는 클러스터 전체에 장착된 GPU와 노드의 수, 최근 1시간 동안의 평균 사용률과 메모리 점유율, 그리고 발열 및 전력 관리 지표를 직관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그 아래 GPU 모드별 성능 영역을 보시면 아코디언이 지원하는 두 가지 핵심 슬라이싱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GPU 한 장을 여러 인스턴스로 분리 분할하여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MIG 모드와 별도의 분할 없이 물리 GPU를 통째로 할당하는 피지컬 모드가 운영 목적에 맞게 각각 제어되고 있음을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가면 상위 리소스 사용 현황 비교 패널을 통해 GPU 종류별, 노드별, 네임스페이스별, 워크로드별, 파드별로 GPU와 메모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장하여 상단 필터 메뉴를 이용하면 노드 단위부터 파드 단위까지 한층 더 자세히 분석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노드 기준 분석 탭으로 이동해 보니 테슬라 노드의 GPU 부하가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네임스페이스 기준 분석으로 이동하여 ACC 인텔리전스 네임스페이스가 해당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범위를 좁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파드 기준 분석을 클릭하면 현재 배포되어 있는 추론 서버 파드가 테슬라 T4 GPU를 점유하여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워크로드가 GPU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하위 단계로 드릴다운하며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개요 대시보드로 돌아와서 고비용 GPU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의 패널을 보시면 XID 통계와 스로틀링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XID는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하드웨어나 통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감지하여 커널에 기록하는 고유 오류 코드입니다. 연속으로 발생할 경우 하드웨어 장애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방 정비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스로틀링은 열이나 전력 임계값을 초과했을 때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GPU 클럭 속도를 낮추는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성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상시 관측이 필요합니다. 현재 스로틀링 패널을 보시면 12개의 네모 블록을 보실 수 있는데 최근 1시간의 상태를 5분 간격으로 쪼개어 시간 흐름에 따른 하드웨어 변화를 총 12개의 블록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대규모 워크로드 연산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임계값에 도달하면서 스로틀링 이벤트가 감지되었고,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타임라인 블록에 표시 등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능 상태를 뜻하는 우측의 P-스테이트 블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 P-스테이트는 최대 성능인 P0부터 최소 성능인 P15 단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1시간을 5분 간격으로 쪼갠 12개의 블록의 색상 농도를 통해 현재 GPU가 풀파워 상태인지 혹은 저전력 상태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코디언 3.0의 GPU 통합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면 물리와 분할 모드를 아우르는 클러스터 자원 가시성은 물론이고, 하드 단위까지의 드릴다운 추적과 하드웨어 장애 예측을 통해 AI 인프라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데모 잘 보셨나요? 네, 컨트롤 플레인과 GPU 자원 상태까지 빈틈없이 체크하고 통합 관제 뷰를 통해서 트러블 슈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후에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세션의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세션은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와 장애 예측, 그리고 운영자의 강력한 조력자인 대화형 AI 챗봇까지 진정한 지능형 운영을 완성하는 AI 옵스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운영자가 모든 지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신규 버전의 아코디언 AI 옵스 엔진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의 플랫폼을 정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단순히 특정 수치의 임계치를 넘어서 알림을 울리는 과거의 방식을 넘어서 시스템의 정체의 패턴을 분석하고 미세한 이상 징후 탐지를 사전에 탐지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장애로 번지기 전에 인프라 담당자에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운영자의 업무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대화형 AI 챗봇도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일일이 찾아보거나 두꺼운 매뉴얼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챗봇에게 이 에러 코드의 의미와 해결 방법을 알려줘. 혹은 디플로이먼트를 이전 버전으로 롤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와 같이 실무에서 이제 막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챗봇은 저희가 방대한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정확한 가이드를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시니어 엔지니어가 24시간 여러분의 곁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해드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인프라 환경에서 특정 서비스의 조짐이 나타날 때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챗봇의 도움을 받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AI 기반의 이상 탐지 및 장애 예측 알림 기능과 AI 챗봇의 조치 가이드를 연계하여 인프라 운영 리소스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림 정책 구성을 위해 콘솔 내 클러스터 설정, 알림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알림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코디언 2.0에서 제공하던 임계치 알림 외에 아코디언 3.0에서는 AI를 활용한 이상 탐지 알림과 장애 예측 알림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이상 탐지 알림은 AI 모델을 학습시켜 정상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벗어난 지표를 실시간 판별하는 기능이며,
장애 예측 알림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장애를 미리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먼저 배포된 특정 파드의 메모리 사용률을 대상으로 이상 탐지 알림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알림 규칙 정보 입력 화면에서 이름과 설명을 작성한 뒤 모니터링 대상을 지정합니다. 대상을 직접 지정하여 특정 노드나 워크로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쿼리를 선택하면 프로메테우스 쿼리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대상과 복잡한 매트릭 타입을 정의하고 실시간 그래프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배포되어 있는 특정 파드의 메모리 사용률 쿼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쿼리 적용 후 그래프를 보면 현재 평균 40% 내외의 메모리를 사용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탐지 AI 모델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정상 범위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이를 수정해 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이상 탐지 조건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탐지 방향, 탐지 민감도, 임계 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탐지 방향은 정상 범위를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 중 어떤 것을 이상 징후로 판단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시야는 메모리 과도 사용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상향 초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탐지 민감도는 상, 중, 하로 구분되는데 민감도가 높을수록 정상 범위의 경계가 좁아져 미세한 변화도 감지합니다. 상으로 설정할 경우 오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별도의 고정 임계값은 추가하지 않고 AI가 탐지한 이상 수치만 수신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수신자 및 옵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미리 정의된 이메일 수신자를 추가하고 알림 수준과 주기를 결정합니다. 알림 주기는 특정 시간 동안 이상 수치가 몇 번 이상 연속 감지될 때 알림을 발송할지 세부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상세 옵션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추어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주기적인 패턴을 가진 지표 분석에 최적화된 홀트 윈터스 알고리즘을 선택하겠습니다. 훈련 기간은 모델 학습에 사용할 과거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훈련 스케줄은 크론 형태로 자동 재학습 주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최신화를 위해 1분에 한 번씩 학습하도록 스케줄을 구동하겠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생성하기를 누르면 알림 정책이 활성화됩니다. 생성된 알림 세부 화면을 보시면 현재 적용된 쿼리 그래프가 나타나며 정의한 스케줄에 따라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화면처럼 음영 처리된 정상 범위 격차가 시각화됩니다. 앞서 설정한 민감도를 상으로 높이면 이 정상 범위의 두께가 얇아지고 하로 낮추면 두께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장애 예측 알림의 경우 생성 방식은 동일하나 설정 완료 후 화면을 보시면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수직 점선이 표시됩니다. 이 점선의 우측 영역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매트릭의 결과값을 미리 추정하여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향후 특정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할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대규모 연산 워크로드가 구동되어 파드의 메모리 사용량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장애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카오스 메시 도구를 활용할 것인데요. 미리 작성해둔 야물 설정을 적용하여 해당 파드에 약 800MB 규모의 메모리 부하를 강제로 주입해 보겠습니다. 부하가 인입되는 동안 지정된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메모리 사용률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즉시 시스템은 지정된 수신자에게 알림 메일을 발송합니다. 수신된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설정했던 알림 내역과 함께 이상 수치가 튄 지점에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장애 예측 알림 역시
점선 우측의 향후 추세가 위험 요소로 판단되면 이처럼 메일 내 그래프가 노란색 형태로 발송되어 사전 대응을 줍습니다. 이때 아코디언 콘솔의 알림 화면을 세로 고침해 보면 메일과 동일하게 정상 범위를 추가한 지표 현황이 실시간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장애 예측 알림 또한 세로 고침해 보면 현재 점선 기준으로 우측의 미래 지표 예상 추세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영자는 즉각적인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 웹 콘솔 우측 상단의 아코에게 질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코디언 매뉴얼과 실제 운영 지침서를 모두 학습한 내장 생성형 챗봇인 아코 챗봇 창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에 현재 파드의 메모리 사용률에 대해 이상 탐지 알림이 왔는데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챗봇은 연동된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현재 현상에 대한 로그 확인 절차와 진단 명령으로 즉시 답변합니다. 이어서 조치를 위해 카탈로그에서 메모리 등 리소스 리밋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추가 질문을 던지면 콘솔 UI상에서 카탈로그 설정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제시해 줍니다. 운영자는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별도의 엔지니어 지원 없이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1차 기술 지원 조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코디언 3.0의 AIOps 기능을 활용하면 AI를 이용한 자율적인 이상 탐지와 예측은 물론 가이드 챗봇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 인지부터 트러블 슈팅까지의 전 과정을 중단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데모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이번 플랫폼은 단순한 관리 도구를 넘어서 클라우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 4개의 세션을 통해서 이기종 클러스터를 유연하게 제어하는 멀티 클러스터 아키텍처부터 서비스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무중단 배포,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의 통합 관제, 그리고 마지막 AI 옵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기업의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더욱 쉽고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효율적으로 혁신합니다. 오늘 이 웨비나가 여러분의 하반기 클라우드 전략에 유익한 힌트와 확신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아코디언 3.0 공식 출시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